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용어랑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래도 지루하더라도 좀 이 악물고 좀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세미나 가면은 거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70%예요. 그런 뭐 물론 30%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학문, 인체에 대한 학문들은 여러분들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다지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이런 10분의 투자, 하루에 10분의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근육뼈대기에 적용되는 힘이나 부하의 방법.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드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뼈에 어떠한 형태로 모양의 힘의 전단을 받게 되는지, 힘의 전단을 받게 되는 그 모양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한번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노디시죠. 예, 무부하입니다. 부하가 없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텐션, 장력입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뭔가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텐션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프레션 압박이죠.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 어떤 바벨을 등에 짊어지고 있을 때 이런 압박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 양쪽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었을 때 이런 압박이 나타나게 되면서 뼈의 형상학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힘이 전달되겠죠. 밴딩은 옆으로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사이드 밴딩 같은 우리 옆구리 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운동, 그런 모양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어는 전단입니다. 이 양쪽에서 같은 쪽으로 힘을 전단하는 그런 양쪽에서 이 양방향에서 안쪽으로 힘을 전단하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션은 비틀림입니다. 손바닥을 엎침과 뒤침 하는 그런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합된 부하, 컨바인드 로딩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 체조 선수들이 매달려서 여러 가지 막 돌고 막 그런 어떤 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돌리고 하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비보이 춤꾼들이 손을 짚어서 뭐 손으로 짚어가지고 운동할 때 이런 결합된 부하, 그런 결합된 부하의 힘의 전단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양에 대해서 또 힘이 전달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입장은 여러 스포츠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떠한 부상으로 이루어지고 힘이 전달되어서 다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텐션이 뭘 말하는 거다. 아니면 결합된 부하가 뭘 말하는 거다.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부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응력 변화율 곡선이라고 하죠. 자, 뉴만 박사가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사람은 물리학과 수학적 개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연구했던 그 바탕을 그런 물리학과 수학적 개념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뉴만 박사가 수학적 개념과 물리학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고무줄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고무줄과 지금 딱밤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죠. 손가락을 이제 쭉 늘렸다가 탁 튕기면서 호두를 깨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이 이제 제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이용해 가지고 호두를 깨는 이런 이 모습, 이것을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인체 자체에 있는 결합 조직의 특성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을 이해한 게 아니라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호두를 깨는 그런 것을 이용한 거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인체는요, 우리 몸은 결합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결합 조직의 특성이 뭐냐면 점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점탄성이 뭐냐면 고무줄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성질이 점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무줄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쭉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쭉 늘렸습니다. 늘리면은 그 고무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아오겠죠. 근데 너무 많이 늘린 상태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 고무줄이 원래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보다 조금 루즈해지면서 헐거워지면서 고무줄의 모양이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늘렸어요. 그 상태에서 또 계속 늘리는 걸 한다면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돼요. 자, 이 그래프가 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호두 깨는 거, 이 호두 깨는 이 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늘어나죠. 이 늘어나면서 끝까지 늘렸다가 탁 당기죠. 더 돌아옵니다. 아무렇지 않겠죠. 근데 그 이상을 꺾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뭔가 부상적인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부상이 일어나면서 뭔가가 손이 저런 재기량을 바랄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이상 꺾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겠죠. 이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이 탄성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넘어갔다 돌아옵니다. 그 응력, 스트레스, 이거 부하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늘어났다가도 부하가 와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조직, 우리 몸의 인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조금 뻣뻣하고 유연성이 많이 감소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유연성이 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 영역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고무줄이 어떤 헐거워지는 루즈해지는 단계처럼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이런 가역성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탄성에 대한 능력을 조금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늘어나게 됐어요. 우리 몸이 그 이상 가역성 영역까지 더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말 그대로 고무줄이 끊어져 버렸던 그런 결과처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까지 탄성 영역이 있어서 이것이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몸이 돌아오는 성질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상 나가게 된다면 부상까지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ROM이라는 거, 근육의 범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이 ROM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생활 습관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하면서 강제로 늘려버리는 상황이 났을 경우 이 사람은 너무 가동 범위가 줄었는데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하는 상황이 났을 경우 그럼 이 사람의 범위 안에서의 가역성 영역으로 넘어가서 부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뻣뻣해서 못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부적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근막의 영향인지 또 어떤 다른 영역인지 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조금씩 그 탄성 영역을 또 유지하면서 또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탄성 영역, 이런 탄성 영역을 또 트레이닝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의 어떤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탄성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의 트레이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